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무기, 아주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이에요. 한국 손을 거쳐서 전투함으로 부활합니다. 필리핀의 그레고리오 델 필라급 호위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 사실은 이 미 7함대의 바로 작전기지였죠. 7함대의 사령부가 있었는데 냉전시대 때는 그렇게 7함대가 잘 있다가 냉전이 끝나는 무렵,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에서 반미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라 말처럼 주필미군 철수하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알았다 철수할게 하고는 철수해버렸어요. 그리고는 7함대의 본거지를 일본 요코스카로 옮겨버렸죠. 일본은 대단히 행운인 상황이죠. 어유 와주세요, 땡큐 이렇게 됐죠. 왜? 이 7함대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함대가 들어와서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돈, 이 군함한척 1조 원씩 넘는데 그 1조 원씩 들여서 만들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와주세요 했는데 필리핀은 야 드디어 미군 쫓아냈다. 우리는 이제 독립한 거야. 자주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필리핀은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경제력 붕괴와 함께 시작되는 군사력 붕괴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됐어요. 일단 육군을 보면 육군의 최강 부대는 바로 기갑사단입니다. 파바토 기갑사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사단인데 여기에 기갑이니까 당연히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죠. 기갑사단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탱크는 바로 영국제 FV101 스콜피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갑차에다가 76mm 포탑 붙여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 방어력이라고는 형편없죠. 이 경전차 사실은 이 경전차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냥 정찰 장갑차예요. 이걸 한 20대 그리고 이제 M1123 장갑차에 기관총 그리고 포탑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기갑사단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엘비사에서 장갑차 대량으로 사서 이거 하고 이제 대체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걸 운영을 했어요. 해군은 이게 필리핀 해군작전사령부 총함대의 기함입니다. 필리핀도 우리처럼 해군작전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각 해역함대가 있습니다. 우리로 지금 1함대, 2함대, 3함대 이런 해역함대가 있듯이 그런 해역함대 다 합해서 해작사 소속의 총기함이에요. 근데 총기함인데 덩치는 1300톤입니다. 그럼 이게 또 신형이냐? 아니에요. 1945년도에 미국이 만들었던 거예요. 2차 대전 때 또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전쟁 이 2차 대전 때 미국은 이 군수 보급을 하는 상선들을 보호해야 되죠. 독일의 잠수함, 일본의 잠수함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해야 계속 미국이라는 이 고립된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그리고 군수 물자를 유럽과 아시아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호위 항공모함 이렇게 해서 만 톤에서 한 2만 톤 정도 되는 조그만 그냥 비행기 몇 대 실는 이런 조그만 항공모함 만들어서 해상 초계를 하고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잠수함이 나타나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1300톤 정도 이게 이제 캐논급인데 호위 구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 5000톤 이상의 덩치 이러한 기준은 관습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 구축함은 잠수함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잡는 이 호위 구축함 상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해군 함대를 보호하는 것처럼 대단한 크기의 구축함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1300톤짜리 작은 호위 구축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끝나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해상자위대 창설하고 해서 일본에게 줬습니다. 그 일본도 잠시 사용하다가 경제력이 이제 폭발을 했죠,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은 독자적으로 군함을 만들기로 하면서 다시 미국에 반납했고, 그걸 이제 지장물자로 좀 갖고 있던 거를 1978년도에 필리핀에게 줬습니다. 이걸 이제 한 척을 총함대 기함으로 사용한 거예요. 참 웃기죠. 그리고 이제 공군은 F-5A 프리덤 파이터 우리 한국 공군도 많이 운영했던 건데 이걸 1964년도에 무상으로 받았다가 이제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이 여유 부품이 없는 겁니다. 유지를 하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유지 부품이 없죠. 그래서 도저히 부품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2005년도에 전량 퇴역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군은 한 10년 이상을 이 전투기 제트 전투기 한 대도 없는 그런 공군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의 FA-50 12대 사가지고 지금은 제트 전투기 있어요. 이제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아쉽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09년도에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배 줄게. 니들 지금 중국이 지금 저렇게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 남중국해에서 니들 항해 영해 지키려고 하면은 배 있어야 되잖아, 군함. 근데 없지. 우리가 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코스트가드가 쓰던 배 있는데 그거 줄게. 이렇게 됐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이 사람 이제 두테르테 이전의 대통령인데 너무 좋아.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제안을 하고 2011년도에 이제 군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경 경비함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45년 된 해밀턴급 경비함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각종 행사하러 왔었어요. 저도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해경 경비함은 76mm 함포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여기는 76mm 함포 그리고 끝에는 뒤에는 20mm 펠랑스 CIWS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제법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무장의 그런 경비함입니다. 또 이 일부 함에는 그 하푼 함대함 미사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밀턴급 경비함은 미 해안경비대가 해상법 집행과 해난구조, 해양탐사, 군사작전 지원 등을 위해서 설계해서 1965년부터 12척을 배치한 중형 경비함입니다. 냉전 시기에 연안방어와 대잠 임무를 맡아서 폭뢰, 어뢰, 하푼 등으로 중무장했으나 냉전 이후에는 무장을 철거하고 경비함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퇴역했어요. 그래서 이 퇴역하려고 하는 이 해밀턴급 경비함 이게 이제 3,000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1,300톤짜리 가지고 있는데 3,000톤 넘는 거 준다고 하니까 땡큐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제 세 척을 줍니다. 근데 줬어요. 근데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빠직하고 열받았어요. 아니 줬는데 이 호의로 이렇게 줬는데 얘들이 지금 뭐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왜냐? 새 이름은 그레고리오 델 필라급인데 이 필라급 그레고리오 델 필라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오바마가 불쾌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레고리오 델 필라는 19세기 말에 미국에 대해서 아주 항전하던 그런 그 투사예요. 대미 항전을 상징하는 그런 대미 투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애들 경비함을 줬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미국과 싸웠던 그 사람 이름을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미국이 막 항의하고 했어요. 그러면 세대 주기를 안 준다. 이제 하니까 그다음에 안 그럴게요 해가지고 이제 이번 함은 라몬 알카라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이제 태평양 전쟁 할 때 미국을 도와서 일본과 싸운 장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같이 싸웠으니까 미국이 좋죠. 그리고 3번 함은 안드레스 보니파치오. 이 안드레스 보니파치오는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그래서 스페인과 싸운 이 독립투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중에 스페인하고 전쟁했으니까 또 미국 당신네들 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푸세요. 하고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튼 이 일본 함, 이 델필라는 정말 좀 예의가 없는 이름입니다. 물론 뭐 필리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이름일 테지만 그래도 미국에게 공짜로 받아놓고 그건 아니죠. 그래도 국제관계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스펙을 한번 보면 일단 3,250톤입니다. 덩치가. 길이는 115m, 폭은 13.1m. 추진 방식은 코도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순항할 때는 연비 주행을 해야 되니까 디젤 엔진 2개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적이 나타났다 또는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디젤 엔진을 끄고 가스 터빈으로 갑니다. 그래서 디젤 오 가스 터빈. 그래서 코도그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최대 속도는 가스 터빈으로 달렸을 때 29노트. 그리고 승조원은 뭐 달린 게 없으니까 80명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무장을 많이 달고 뭐 레이더도 있고 무장 뭐 하면 이제 점점 이제 승조원이 늘어나죠. 헬기 탑재하면 이제 헬기 관제하는 뭐 관제팀 뭐 이런 거 다 늘어나서 우리 같으면은 이 3,200톤 정도 덩치되면 이 시기에 구형 군함 같으면은 뭐 우리는 한 200명 정도 되죠. 광개토 대왕함 이런 거. 그런데 여기는 그냥 80명. 뭐 달린 게 없으니까. 무장은 오토멜라라도 아니고 오토브레다. 60년대에 만든 그냥 아주 구형 이 76mm 함포입니다. 그리고 후방에 펠링스 20mm 기관포가 붙어 있어서 그게 이제 적의 함대함 미사일을 최종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너무 구형 펠링스라서
도저히 유지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펠랭스는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38건 25mm 기관포인데 이게 이제 양현의 사이드에 이제 부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형 고속정들이 공격하러 들어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적선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25mm 기관포를 장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장의 전부예요. 소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레이더라고는 그냥 해상 탐색 레이더, 어선이나 뭐 이런 데 달려 있는 거. 뭐 피하 식별도 안 되고 그냥 뭐 어디에 배가 있어요.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 이제 이러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군함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경비함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그런 차에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안 되겠다. 야, 이거 그냥 군함으로 만들자. 그래서 2011년도부터 받았다가 거의 한 7, 8년을 그대로 그냥 경비함 비슷하게 쓰다가 안 된다. 이거 제대로 만들자. 라고 두테르테가 명령합니다. 그런데 야,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 돈은 많이 못 줘. 그렇지만 싸게 최대한 좋게 만들어. 라고 해서 한화 시스템, 우리 한국의 한화 시스템과 체계 통합 계획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네이발 쉴드라고 하는 통합 전투 체계를 장착하고 그리고 레이더 전자전 대응 시스템, 저기 전자전 하면 그것을 다시 이제 대응해야 되니까 전자전 대응 시스템은 이스라엘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AN/SPS 77 이 레이더는 스웨덴 사브에서 들여옵니다. 원래는 적어도 방공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해상형으로 개량을 해서 한 100km 정도까지는 탐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스키밍 딱 깔려서 들어오는 미사일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평선 딱 넘어오면.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 장착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적외선 그리고 이제 광학 탐지 장비 EOIR 시스템 들어오고요. 그리고 함수에 소나 그리고 어뢰 발사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고 잠수함을 탐지하고 나면 어뢰를 쏘아서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이 능력까지를 구비하고 이게 이제 1차 목표예요. 이것을 이제 총 체계 통합하는 전부 만들어내는 이 능력을 그 작업을 한화 시스템이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상태 같으면은 결국 소나와 어뢰 발사기만 있으니까 적의 군함을 공격할 능력은 없죠. 뭐 한포밖에 없으니까 요즘 뭐 한포 사거리 내에 적 군함이 들어가지 않죠. 전부 미사일로 싸우니까. 그 함대함 미사일 없으니까 적 군함하고는 못 싸웁니다. 함대공 미사일 없으니까 적의 항공기, 헬기, 전투기하고 또 교전 못합니다. 오직 잠수함, 즉 중국의 잠수함에게만 탐지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만 가졌어요. 그런데 아쉽죠.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져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밀리터리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이 군함이 인도네시아보다 더 이제 인접국이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보다 더 좋아야지. 야, 이게 뭐냐라는 그런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푸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제안합니다. 자,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이걸 체계 통합을 하니까 그럼 한국제 무장 중에 SSM-700K 해성 함대함 미사일 있지 않느냐. 그걸 여기다가 장착하자. 뒤에다가. 여기 헬기 데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그냥 과거에는 펠랭스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 펠랭스 떼버렸죠. 그래서 저 자리에 미국의 타이콘데로가 그 이지스 순양함처럼 이 자리에다가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달자. 그게 불안하면 그냥 이 옆에다가 호주의 안자급이나 이런 것들처럼 캐나다의 헬리팩스급들처럼 옆에다가 한국형 VLS 이런 걸 갖다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해성을 갖다 넣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한포 바로 뒤에 여기 아주 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국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여기다 갖다 붙이자. 그러면은 이제 대잠 능력은 있고 그리고 대공, 대함 완벽한 이제 이 멀티롤 능력을 가진 군함이 되지 않느냐. 지금 한국으로부터 호세 리잘급 이 호위함 두 척을 도입을 해서 호세 리잘 정말 좋지만 덩치는 호세 리잘이 좀 작으니까 이게 호세 리잘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운용을 하자. 그럼 호세 리잘 두 척, 해밀턴급 세 척 이렇게 해서 5척의 대단한 군함이 생긴다라고 이제 필리핀 네티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합당한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해군 최대의 전투함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한국을 손을 잡고 환골 탈태. 지금 어차피 지금 한화 시스템에서 체계 통합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 한국제 무장으로 다 장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도발 잘 막아주어서 국제질서 이바지하는 해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